안녕하세요. 세상이 흔들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전변의 저울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직에서 12년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이고요.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결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배우자의 유형, 연애만 해야 하는 남자의 유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대해서 개선이나 노력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실제 제가 소송을 진행을 했었던 사건인데요. 이 아내분은 예비 신랑이 굉장히 예전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이혼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자녀를 본인의 그런 본가에서 키우면서 생활비도 조달을 하고 그 아이를 책임감 있게 양육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높이 여겨 결혼을 결심을 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서 사소한 한두 가지의 거짓말이 발견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구했던 전셋집에 시댁에서 지원해준 돈 관련해서도 1억이라고 했는데 그 액수도 아니었고, 처음 구했던 신혼집에서 이사를 가야 했는데 그 이사를 가야 했던 사유도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남편을 믿고 있었고 또 임신도 한 상태였기에 한번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간 집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지낸 뒤에 또 이사를 다시 한번 가게 되었는데, 다시 이사 간 집에서 이삿짐을 정리를 하고 집을 치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집을 중개해줬던 공인중개사가 와서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집이 사실은 전세가 아니고 보증금이 거의 없는 월세였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분양을 받아두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분양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아내분의 친정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몇 번씩 지원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아파트 분양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던 것까지 알게 됐었어요. 이처럼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일지라도 한 번 거짓말을 시작을 하면 이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결국에는 배우자의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는데요. 거짓말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나 노력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런 거짓말이 익숙한 경우에는 이 사람을 배우자로서 결혼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요. 결혼은 사실 그동안 서로 다른, 그리고 수십 년간 타인으로 살아온 두 명의 각각의 다른 배우자가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인데요. 사랑이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타인, 그리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배려도 남녀 간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본인만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집안 대소사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미룰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혼자 경제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육아 등 모든 부분을 상대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도 우리 가정이나 부부보다는 본인만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기적인 배우자와는 행복한 혼인 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경제관념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소득보다는 소비가 더 많다고 한다거나 합리적인 지출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더 문제는 이걸 본인이 경제력이 없어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대화도 어렵고 가정 불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댁, 본인 부모에게 극히 의존하거나 또는 반대로 본인 부모와도 사이가 안 좋은 경우인데요. 연애 초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 십수년간 지속이 되다 보면 나와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내 배우자와 나의 친정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평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너무 부모에게 의존하는 배우자랑 결혼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가정의 중요한 문제마다 내 배우자와 내가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거기에 의사결정자로 나서서 간섭을 하게 되니까 더 큰 갈등이 될 소지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연애를 시작을 하면 사람 관계라는 것이 쉽게 끝을 내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보통은 잘 안 바뀝니다. 내가 그 부분을 안고 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시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포기를 해야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위에 있는 그런 4가지 특징이 있는 남자라면 수천 건의 이혼 상담을 해본 친언니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